작은 평수의 아파트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이 있다. 어딜 가나 똑같은 구조의 부족한 수납 공간. 덕분에 인테리어는 꿈도 꿀 수 없다는데,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존의 공간 배치의 틀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집이 있었으니 오늘 정격 방문의 한 수 배워보자.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최근 홈 인테리어 업계에서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이기련 디자이너. 스타일은 물론 수납과 공간 활용까지 마법 같은 공간 연출로 완성된 그녀의 집이 화제다. 본격적인 감상 전에 구조부터 살펴보자. 기존엔 방 3개에 주방과 거실이 자리한 전형적인 32평 아파트 되시겠다. 그러나 리모델링 후에는 방 2개에 주방은 벽 뒤에 숨어있고 작업실은 2곳이나 된다. 게다가 침실에서 반대편 창고 겸 베란다로 이어지는 미로 같은 긴 통로에는 샤워 부스와 화장실, 화장대, 그리고 드레스룸이 길게 펼쳐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컨셉으로 만드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셉은 없어요. 컨셉이라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저나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 집을 만들고 싶었고, 사실 이 집을 쇼룸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써보지 못했던 그런 자재들도 한번 풀어보고 싶었고요. 수납과 공간 활용. 저는 그거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이기련 디자이너의 집은 현관부터 파격이다. 과거 현관문을 열면 거실이 훤히 보이는 게 싫어 가벽을 세워 전실을 만들고 입구를 완전히 꺾었다. 저희 집은 진짜 일반적인 30평대 딱 기본 구조였어요. 근데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거실도 보이고 정면에 보이는 화장실도 보이고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30평대는 전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 아파트들은. 근데 저는 전실에 앉아서 뭐 신발도 신고 그런 공간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저희 집. 전실의 빈티지한 접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자리하는데 입구의 방향이 바뀌면서 소파와 TV 위치도 반대로 바꿨다. 그녀는 입구에서 소파가 정면으로 보이는 게 풍수상으로도 좋다고 귀뜸한다. 민화를 소재로 한 커튼과 명주천들이 동양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거실 한편에 마련한 작은 화단, 그리고 모서리에 위치시킨 TV대는 좁은 거실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천장에 사선으로 길게 넣은 간접 조명 역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저희 집이 워낙 천장고가 낮은 집이어가지고 옛날 아파트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노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간접 조명으로만, 저희는 메인 조명을 뭐 따로 단대거나 이런 건 없고요. 간접으로만 뭐 시공을 했던 부분이고, 이쪽에 보시면 정말로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또 큰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시각적인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 아이디어를 발휘를 한 거랍니다. 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필수 코스가 된 베란다 확장. 여기에서도 디자이너인 동시에 주부인 그녀의 작지만 세심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거실 확장 요즘엔 거의 대부분이 원하실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뭐 나갔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나무로 깔아놓으면 정말로 여기가 습기가 차가지고 마루가 썩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집들은 대부분 거실 확장한 부분은 어느 정도 타일을 시공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특히나 저희 신랑이 너무 이런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 미리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저는 이렇게 라운드 져서 시공을 했고요. 거실 맞은편에 위치한 다이닝 룸. 전실을 만들면서 비스듬히 세운 벽을 스테인리스 소재로 마감해 공간 확장감은 물론 기하학적인 느낌을 줘 카페로 들어가는 듯하다. 친구들을 초대하기 좋아하는 그녀는 긴 원목 테이블과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스틸 느낌의 조명을 믹스앤매치시켜 다이닝룸의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던 공간이 여느 카페 못지않은 멋진 공간으로 변신! 다이닝룸 옆에 3배로 짠 슬라이딩 문을 열면 돌 세면대와 반짝이는 흑경 타일, 그리고 포인트 조명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화장실이 자리한다.
3배로 만든 화장실 문 옆에 자리한 철문의 정체는?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직도 신혼의 달콤함이 가득한 부부 침실이 펼쳐진다. 베란다 확장면에 위치한 황동욕조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침실. 반신욕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한 공간이란다. 황동욕조와 모래화단 그리고 부식된 질감의 조명으로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침실 완성! 그리고 침실에 있던 붙박이장을 드러내고 벽까지 뚫어 만든 미로 같은 통로엔 샤워 부스, 부부 화장실, 파우더 룸 그리고 수납장이 일직선으로 쭉 이어진다. 기존 구조를 완전히 해체시킨 공간 계획으로 대형 평형대에서나 가능한 공간을 실현시켰다. 이기련 디자이너 왈. 고정관념을 버리면 공간이 보여요. 여기가 원래 기존에는 작은 방에 북박이장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북박이장의 뒷벽을 허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허물었더니 이렇게 화장실과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정말 뭐 갖출 거는 다 갖췄어요. 공간은 작지만.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하다 보면 저희 드레스룸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액세서리 담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신랑 양말, 속옷 같은 거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언더웨어 같은 경우에는 딱 높이가 15cm면 충분해요. 그리고 기존의 니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cm를 두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굳이 언더웨어를 둘 때 되게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드레스룸의 수납장은 그녀가 직접 수납할 물건의 용도와 크기를 정확히 계산해서 주문 제작한 것 때문에 1cm도 버려지는 공간이 없다. 모든 옷을 합리적으로 수납하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하우 되시겠다. 드레스룸 옆으로 바로 통하는 작업실 겸 미래의 아이방은 빈티지풍으로 꾸몄다. 그런데 방 안에 웬 수도가인가요? 이거는 사실 정말 여러모로 너무 좋은 용도로 제가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배관공사까지 다 미리 뽑아놓은 건데요. 신랑이 수족관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화분 기르는 거가 취미예요. 그래가지고 화분 기르다 보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 집은 이렇게 베란다에 물 쓰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을 따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서 걸레도 빨고 화분에 물도 주고 수족관이 바로 옆에 있는 걸 생각해서 진짜 물 갈아줄 때 너무 용이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뚝뚝뚝뚝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밑부분은 이제 에폭시로, 그리고 세면대부터 바닥 부분은 에폭시로 이제 처리를 했고요. 진짜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주고 나면 저는 이 공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주부들이 너무 원하는 공간이긴 하죠. 근데 이 공간을 하려면 미리부터 다 계획하고 정말 배관공사까지 수도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이 좋아하는 집, 편리한 집을 위한 요소를 곳곳에 배치시킨 이기련 디자이너의 집. 그럼 이번에는 주부를 위한 주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키친 마스터라 불릴 정도로 주방 리모델링의 귀재라고 하는 그녀의 주방. 기존의 작은 방 하나에 과감하게 디귿자 주방을 들였다. 그런데 그 많은 전자제품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네. 저희 주방은 전자제품을 안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들 믿으시겠어요? 저는 지금 주방 위에 전자레인지며 뭐 밥솥이며 이런 거 놓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조리하는 공간도 너무 작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윗부분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쓰는 전자제품만 놓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자, 보시면 쌀통, 밥솥, 뭐 그릴, 뭐 이런 공간들을 정말 빌트인으로.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조리할 수 있는 양념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게 인출식으로 만들어줬고요. 모든 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정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정말 1cm도 놓치지 않고 제가 계산해서 만든 주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방에 가벽을 세워 공간을 나눈 다음 작업실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숨은 공간을 찾아내고 좁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한 또 다른 노하우가 아닐까. 컴퓨터!
독서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사실은 저희 신랑 독서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수납 공간, 이런 거 보면 종량제 봉투, 여기는 전단지. 사실 신랑한테 뭐 좀 찾아와 하면 전단지 함을 어디 있어, 뭐 다 중구난방 뭐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딱 정해진 장소에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생수통에서부터 세제, 그리고 모든 주방용품들의 크기를 계산한 완벽한 수납. 여기에 조미료와 양념통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든 슬라이딩 수납 공간은 물론 동선의 편리함과 아름답고 세련된 스타일까지 당신을 진정한 수납의 달인, 공간의 마법사로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홈 인테리어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상업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구성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집의 인테리어는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수납, 공간 활용, 이거는 뭐 어떤 분이 뭐 전문가가 하던 비전문가가 하던 그거는 반드시 생각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 여성들은 부엌의 동선은 굉장히 예민하고 되게 불편하게 돼 있으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뭐 미래에 이 집에서 몇 년을 살 것인지 그런 거를 다 계획해서 그 집의 인테리어는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를 노트할 수 있는, 정말 필기할 수 있는 노트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줄자. 그 두 가지는 꼭 정말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사갈 집을 예쁘게 해놔봤자 내가 갖고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이 들어가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면 정말 그거는 이렇게 둥둥둥둥 뜨는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넓은 집 빼놓고는 1cm 때문에 냉장고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가전제품들의 사이즈예요. 딱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재는 게 너무너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마다 다른 빛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기련 디자이너의 집. 그리고 30평대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드는 넓은 공간 활용 노하우까지. 평범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그녀의 인테리어 노하우를 나만의 개성 있는 공간 연출에 응용해보는 건 어떨까? Korea Interior Broadcasting.